저는 서울 경찰직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경시생입니다. 일단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었는데요. 아, 야구를 하셨고요. 네, 언제까지 하셨어요? 중3까지 중3까지 야구를 쭉 하시다가 했다가 이제 여러 군데 수술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아, 이후에 예.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부상 같은 게 좀 예, 있으셨던 좀 거예요? 심해가지고 그 아, 당시에 또 집이 또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음, 당장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일을 하자 해서 이제 일을 취업을 하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예,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될 때까지 정말 일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일만 해서 안정이 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제 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듣더라도 후회할까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네, 같은데, 그러면 혹시 하루에 이제 일하는 시간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쯤 끝나세요, 일이? 일이 보통 11시, 23시쯤. 밤 11시요? 네, 아침 몇 시에 시작해서요? 아침은 아니고요. 한 14시부터. 14시, 오후 2시부터요? 네, 아, 그럼 이제 공부 시간 오전에 조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출퇴근이 좀 강남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걸리셔서. 안산에서 가다가 안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한 4시간. 4시간 정도 이제 출퇴근 거리. 그러면 이제 시간 활용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으시겠네요. 출퇴근 네, 거리.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내용이 솔루션을 좀 받고 싶다고 하시는 내용이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법 자체가 조금 궁금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시간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장인 그리고 공부 경험이 따로 이제 수험 경험이 없으신 분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지 전반적인 것들 한번 짚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부 계획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지. 공부 시간 아침에 8시부터 23시까지 도서관에 가신다. 그 다음에 점심 30분, 저녁 30분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다. 주로 빵과 도시락을 먹고 쉬는 시간 전혀 없다. 그 다음 도서관 휴일 하루는 독서실에 간다.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영어를 하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국사를 듣고 인강을 듣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럼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일을 이제 오후 2시부터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여기 보면 오후 2시부터 한국사, 인강, 형법, 형소법, 경찰학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이건 휴무 휴무이실 일이고요. 때. 네, 예. 일할 때는 출퇴근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요. 그 외에는 한 과목씩만 따로. 하시구나. 네, 그럼 제가 일단은 요 지금 가지고 계신 플랜 안에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짚어드리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합격하려면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으세요? 12시간, 14시간. 총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최소 1년은 잡아야죠. 최소 1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답이 최소 1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약간 네, 추측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최소한 1년을 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감인가요? 어떠세요? 합격 후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네, 1년 정도를 했더라. 네, 네, 이거는 되게 좋은 이제 대답이거든요. 왜냐면 합격 후기 수기를 봤더니 통상 1년 정도 걸리더라라고 하면은 나도 이제 거기 비춰가지고 1년 정도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제 조금 계산이 미스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들은 혹시 전업 수험생들인가요? 아니면은 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분이시던가요? 짧게 알바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짧게 알바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걸리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면은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후 타임 4시간, 저녁 타임 7시부터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4시간이잖아요. 또 네, 하루에 8시간 이제 주 5일 정도 근무를 네,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반적인 직장 그냥 다니시는 분하고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만 조금 다르고 네. 일하는 시간 똑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직장인 공부기 때문에 플랜을 좀 다르게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아까 이제 그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이 1년 동안 공부하면 몇 시간 정도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아니면은 수학을 산수를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그 사람보다 공부를 얼마만큼 내가 손실이 일어나요? 하루에 12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랑 내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비교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공부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한 하시면 돼요. 편하게. 4시간, 5시간 정도요. 4-5시간 정도요. 네, 4-5시간 정도. 그러면은 그분들의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죠. 네. 그러면은 내 공부 플랜은 몇 년이 걸릴까요? 2, 3년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여기서는 내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를 쭉 하면 2, 3년이 걸리겠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이 효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점을 내가 1년 지금 목표 시간이 혹시 있으세요? 얼마 만에 합격하겠다? 한 9개월, 10개월. 9개월,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시작부터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빨리 되면 물론 좋긴 해요. 근데 목표라는 거는 9개월, 10개월은 가장 이상적인 목표죠. 네. 목표는 그러니까 계획은 2개로 잡으셔야 돼요. 목표는 2개로. 2개로. 혹시 책 제 거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시면은 제가 플랜 A, B로 나눠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플랜 A가 9개월이에요. 9개월. 플랜 A가 9개월 합격. 예, 9개월 합격. 그 다음 플랜 B가 이제 일반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 3년이에요. 최대 3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소, 최대이죠. 이거를 왜 두고 있어야 되냐면 최대 기간은 객관적인 그냥 통계적인 기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걸리는구나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 딱 단순히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효율이 3배가 좋거나 노력을 3배를 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해야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오늘 공부를 예를 들어서 너무 일을 갔다 왔는데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도 막 공부 열심히 하면은 힘들지만 오늘 열심히 했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뿌듯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뿌듯함이 들 때 나는 과연 근데 남보다 3배로 열심히 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가 된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짜투 시간 더 활용한다든지. 물론 근데 사실 사람이 남보다 2배로 하기도 힘든데 3배를 하긴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오늘은 노력은 최대한도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효율을 좀 올리는 법을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확실하게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3년, 2, 3년 걸릴 만한 거를 나는 9개월 만에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방법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핸드폰 메모하셨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공부 시간이 8시부터 23시에 도서관 가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후도 계속 도서관 그러니까 이 8시부터 23시까지 쭉 도서관에 계신다는 거죠? 네. 휴무날. 휴무날 도서관에 네. 이제 계신다 이거고 그러면 혹시 그 이동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집에서 도서관까지는? 10분 정도 걸려요. 그거는 딱 좋네요. 이게 이제 공부 장소 같은 걸 정할 때 지금 도서관 되게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추상적으로 그냥 독서실 가서 해야 된다, 도서관 가서 해야 된다, 집에서는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도서관은 장소 선정을 잘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점심 저녁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양의 섭취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왜냐면 우리가 혹시 뭐 PT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헬스 같은 거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근육이 안 늘면은 아니면 내가 지방을 열심히 먹는다고 근육이 늘진 않죠. 네. 단백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보충제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식을 살찌우려면 뇌의 근육을 살찌우려면 뭐를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뇌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겠죠. 영양소를. 네. 일단 그 식사는 무조건 드셔야 되고 식사는 뭘로든 드시고 그 다음에 대신에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제가 말하는 꾸준함이라는 거는 루틴이 있어야 돼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 식사는 공부 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려면 식사가 규칙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식사를 하고 어느 때는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부 시간도 거기 따라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무조건 고정을 딱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장 소화가 잘 되고 공부 잘 되는 거 있죠. 먹으면 졸리는 거 말고 네. 그런 걸로 꼭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 뭐 주로 드세요? 빵이나 도시락 같은 걸로. 빵이나 도시락 여기도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혹시 그걸 적어 보셨어요? 내가 뭘 먹는다 언제 공부가 잘 된다 기록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한 번도 없습니다. 꼭 해보세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뭘 먹었는데 무슨 과목도 적으셔야 돼요. 뭐를 공부를 했는데 잘 됐다 안 됐다 있죠. 네. 이게 좀 내가 나를 객관화가 돼야만 삶이 특히나 지금 이제 시간 활용을 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시간을 잘 써야 지금 남들보다
이제 조금 이제 적은 시간을 써서 합격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효율을 따져야 돼요. 내 공부의 효율. 근데 공부의 효율이라는 건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반드시 기록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식단이랑 그다음에 공부량, 공부 과목, 성취도 이거 꼭 다 적으세요. 그래서 표로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쭉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연습장에 적으면 돼요. 아, 그냥 찢어가지고 붙여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하루하루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효율이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하는 것도 공부의 과정이거든요. 공부를 그러니까 헬스하면서 보충제 먹는 것도 헬스의 일부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기록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 했거든요. 물론 저야 이제 워낙 단순했기 때문에 주로 순두부 먹고 막 그랬기 때문에 별로 네 맞아요. 들었습니다. 지루할 게 없었는데 근데 그걸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딱 보면은 주로 빵 도시락을 먹었다는 게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그냥 이걸 먹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잖아요. 우리가 뭐 PT 받고 헬스 하는데 오늘 기분 따라서 오늘은 삼겹살이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도. 아시겠죠? 공부도 그렇게 조금 기록을 해서 객관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문제점만 다 좀 짚어드릴게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딴 거는 이제 별로 문제가 없고 지금 공부 시간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0분씩 이제 식사하시는 시간 있고 그 다음 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되게 열의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없음이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 쉬셔야 돼요. 혹시 노트북 써보신 적 있으세요? 노트북? 네. 노트북 쓰면은 안 쉬고 계속 돌리면 나중에 열이 엄청 나서 네 맞습니다. 네. 쿨링팬이 없으면 노트북 쓸 수가 없죠. 네. 사람의 머리가 똑같아요.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뭐라 했지? 유기질로 이루어진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안 쉬고 계속 돌리면은 돌아가는 느낌은 들지만 지식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반드시 쉬셔야 돼요. 언제 쉬는 게 좋냐면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공부하다가 읽으면은 눈이 튕긴다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눈이 딱 튕긴다. 읽다가 한 부분에 계속 맴도는 경우가 있죠. 읽다가 네. 그죠? 그때가 쉴 때예요. 물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수면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건 아마 본인이 스스로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공부가 안 된다는 느낌 들 때 있죠. 그때는 반드시 쉬세요. 다만 지금 남보다 나는 짧은 시간만에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줄이고 싶고 그 다음에 의지도 좀 있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쉬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뭘로 바꾸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쉰다로 바꾸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대신 쉬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 아시겠죠? 이렇게 짧게라도 반드시 쉬시고 그다음 뭐 제일 좋아하세요? 쉴 때 뭐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푸는 뭐가 있으세요? 딱히 없는데 네, 변호사님은 음악 들었는데 들으셨- 저는 네, 제자리에 앉아서 또 음악을 좀 듣고 있었거든요. 음악 네, 들으세요? 네. 뭐 이제 심각하게 막 중독성 있는 게 아니면 폰 게임 같은 거 앉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막 잠시 쉬는 시간이 뭐 GTA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중독성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 챕터 깨고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냥 스나이퍼 게임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막 그랬는데 음악 들으셔도 좋고 근데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나가서 노는 게 불안하다고 하면 저는 근데 뭐 산책도 종종 하고 그랬어요. 한 5분 정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서관 주변에 네. 이런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대신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안 쉬어도 되는데 쉬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화장실 가야 될 때. 갑자기 내가 소변이 마렵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내가 공부를 손에서 놔야 되잖아요. 네. 강제로 쉬게 되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공부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화장실에 책 들고 가면 유난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치지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내가 방금 봤던 것 중에 자리에서 항상 나기 전에 이런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방금 봤던 것 중에 제일 어렵고 머리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것. 이건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그러면 그 이동하는 시간에도 나는 걸음은 화장실로 가고 있지만 생각은 머릿속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시간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러니까 자발적인 휴식을 취하는 시간과 그다음 비자발적인 휴식을 나눠가지고 비자발적으로 휴식할 때는 반드시 머리로 공부를 했고 몸은 화장실을 가든 커피를 마셔도
친구들이 또 그런 때 있거든요. 같이 공부하면 도서관에서 뭐 갑자기 뭐 호출이 올 때가 있어. 아니면 자리 뒤로 와서 커피 마시자고 하면은 저는 친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렇게. 그래?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살짝 압박을 가는 거죠. 뭐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척 하면은 보내주거든요. 그럴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근데 아까 전처럼 진짜 내가 뭔가 지쳤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쉬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아시겠죠? 네. 요거 꼭 휴식은 꼭 취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딴 거는 제가 이제 문제점 지적 드릴 건 없고 궁금한 거 이제 제가 좀 해결 한번 해볼게요.